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중장기 주택 공급 전망과 시사점.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판단하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주택 공급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진다. 이렇게 아예 뭐랄까 거의 뭐 미신처럼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거기다가 유동성,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돼야 된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자, 그럼 좀 다만 어쨌든 공급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부되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는 건 분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약이 뭐 전망 필요성, 공급 동향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곧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및 가구 구조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재 가구는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그 가구가 결국 예전은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사실은 이런 3, 4인 가구도 중요하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 그쪽을 어떻게 하는지도 상당히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요. 5년, 10년쯤 지나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3, 4인 가구의 집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택 공급 과잉과 부족 이슈의 반복. 그러니까 15, 16, 17년에 인허가 실적 77만, 73만, 65만을 기록해서 과잉인데요. 18, 19년에는 55만, 49만원 오히려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인허가를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것이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착공을 1년 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하면 이제 2년까지 가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착공하고 나서 또 준공까지 또 한 2, 3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2018년에 부족했던 글이 19에 착공 들어가고 20년, 21, 22. 그러니까 결국에 21년, 22년에 얘네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적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택 공급은 워낙 비탄력성이죠. 비탄력성은 무슨 탄력 있게 공급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네들이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지으면 2, 3년 걸리거든요. 가장 빠르다고 하면 빌라도 6개월은 걸리거든요. 3개월에서. 네, 근데 그마저도 지금 같은 겨울 시즌에는 사실은 꽤 더, 왜? 얼어서 빨리빨리 못하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의 붐 현상은 비탄력적인 지역에서 길게 나타난다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저런 식으로 공급을 서울 같은 게 거의 없다라고 하죠. 내년, 내후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가격이 떨어질 만한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현상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라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긴 합니다. 네, 제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시장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공급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공 실적을 보면 2011년부터 점차 증가세를 받아왔고 인허가는 실적을 감소해서 2018년을 아까 보신 것처럼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다. 그래서 준공은 2018년 62.7만 호, 51.8만 호, 그 다음에 지금까지 36, 그러니까 점점점 준공되는 공급 물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 아파트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다시 부시고 올리는 재건축, 재개발 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8년 32.9만 원 정점으로 2019년 26.5, 그리고 2020년은 현재 19.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도 그렇고요. 네, 서울은 다만 7.1에서 8만 원 유지했는데 2020년에는 6.6만 원,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5.4%. 그러니까 올해 좀 증가하긴 했는데 뭐 그 정도, 이 정도 가지고 뭐 증가했다고 하기는 정말 개미오주 똥구멍만큼 적어졌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인허가 2019년에 48.8에서 2020년에 31점,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허가 실적이 적다는 얘기는, 왜냐면 인허가 한다고 해서 당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주택 공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특히 주택 준공 실적을 보실 때 2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그래서 그래프로 본다 하더라도 18년에서 19년을 보시면 전국, 수도권, 서울, 그러니까 서울만 좀 그나마 좀 되고요. 인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새 집이 점점점 시장에 많이 공급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빌라나 이런 거 공급 많이 해도 그렇게 큰 의미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택 가격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건 이 아파트, 왜 중산층의 욕망인 덩어리인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보시면요 60.7%에서 72.6%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비중이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연평균 50.4%에서요 67.1%.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아파트 공급을 많이 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11년, 15년,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까지. 그래서 서울의 동기간 연평균 47.4%에서 53.2%로 증가했으나 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아파트 공급 비중이 낮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집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좋은 곳에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재 서울의 가격을 들썩들썩하게 한 뭐 가장 큰 요소다라고까지는 힘들지만요. 뭐 그 비중으로 치면은 뭐 한 50%, 40%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단기와 중장기로 볼 때요. 단기로는 2020년까지 그리고 장기로는 202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2년까지는 전국에 11.4, 수도권 7만원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근데 전세형 주택이란 것이 말 그대로 아파트인지 뭐 빌라, 연립, 뭐 단독 이런 걸 포함한 건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준공 실적은 수도권에 25.6에서 27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7.5, 서울은 8에서 8.3, 그래서 8.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좀 반짝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향후에 뭐 7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공공택지는 수도권 84.5, 서울은 11.8. 꽤 많이 예정은 돼 있죠. 왜냐면 공공택지를 근데 공공택지를 통해서 하고는 계획은 하고 있는데 뭐 이게 흔히 말하는 3기 신도시 근데 아직도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방 공급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민간 택지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분하여 전망할 때요. 공급 추세 진행을 반영한 시계열 문형을 정할 때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한 거죠? 추세적으로 유지된다.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연평균 수도권은 27.9, 서울은 8.22만 호가 2023년에서 27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연평균 비아파트나 5.8만 원, 아파트가 확실히 많이 되죠. 서울 같은 경우는 5.9 아파트, 비아파트는 2.3.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가 갈수록 이렇게 쭉 보면은 수도권 서울은 민간택지 아파트의 추세적 전망은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적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택지 같은 것도 계속 적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파트 공급이 향후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공급이 좀 적을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재건축은 좀 막고 있는데 재개발이라고 해서 보면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죠. 그래서 꽤 많은 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곳인가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25, 26은 돼야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쭉 2018년까지 늘어났다. 그거는 그냥 보합 유지 정도.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길게 볼 때 단기로는 그런데요. 중장기로는 또 잠깐 반짝했다. 떨어진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얘기를 하죠. 인구가 추는데 인구를 주는 건 10년, 20년 후입니다. 당장은 살 집이 필요해요. 더구나 또 내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좋은 입지 좋은 곳에 내가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구축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데 신축이 생겼는데 걔보다 싸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물론 입지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수도권과 서울은 22년까지는 소폭 감소, 23년에서 27년 안정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2년까지는 공급이 많이 감소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국토 이슈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부 기관에서 산하기관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연구원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공급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로 그 공급이 2022년까지는 무척 적을 예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뭐 정부가 그래 말게 했어도 그것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엔 23년, 24년 빨라도
25년 이쯤 돼야 그래도 공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향후 2022년까지는 상당히 공급이 적을 거라는, 그래서 물론 이로 인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뛸 거다, 이런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요게 꽤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향후 1, 2년은 요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로 이 보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